이처럼 사소한 것들. 클레어 키건 저작을 홍한별 번역 다산책방 2023년 11월 27일. 책 소개. 한 세대에 한 명씩만 나오는 작가 클레어 키건의 대표자. 2023년 4월 국내에 처음 소개된 맡겨진 소녀로 국내 문인들과 문학 독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은 클레어 키건의 대표자.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다산책방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작가가 전작 맡겨진 소녀 이후 11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소설로 자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장의 반열에 오른 키건에게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작품이다.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고 같은 해 오웰상 소설 부문, 캐리그룹 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휩쓸었으며 특히 부커상 심사위원회는 아름답고 명료하며 진리적인 소설이라는 평을 보내며 이 소설이 키건의 정수가 담긴 작품임을 알렸다.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과 언론의 호평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 책은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의 은밀한 공모를 발견하고 자체의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선택 앞에서 고뇌하는 한 남자의 내면을 그린 작품이다. 키건 특유의 섬세한 관찰과 정교한 문체로 한 인간의 도덕적 동요와 내적 갈등, 실존적 고민을 치밀하게 담아냈다. 목차. 이처럼 사소한 것들. 덧붙이는 말. 감사의 글. 옮긴 이의 글. 책 속으로. 혹독한 시기였지만 그럴수록 펄롱은 계속 버티고 조용히 엎드려 지내면서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딸들이 잘 커서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여학교인 세인트 마거리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도록 뒷바라지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24쪽. 늘 이렇지. 펄롱은 생각했다. 언제나 쉼 없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다음 해야 할 일로 넘어갔다. 멈춰서 생각하고 돌아볼 시간이 있다면 삶이 어떨까? 펄롱은 생각했다. 삶이 달라질까 아니면 그래도 마찬가지일까 아니면 그저 일상이 엉망진창 흐트러지고 말까? 29쪽. 펄롱은 자기 빵을 까맣게 태워버리고는 잘 지켜보지 않고 불에 너무 가까이 갖다 댄 자기 탓이라며 그냥 먹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목구멍에서 울컥 치밀었다. 마치 이런 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35쪽. 요즘 펄롱은 뭐가 중요한 걸까? 아이린과 딸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도 뭔가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때로 이 나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44쪽. 삶에서 그토록 많은 부분이 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그럴만하면서도 동시에 심히 부당하게 느껴졌다. 65쪽.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119쪽. 출판사 서평. 불운의 출입구를 지나본 이는 안다. 안락과 몰락을 가르는 것은 더없이 연약한 경계임을. 1985년 나라 전체가 실업과 빈곤에 허덕이며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 아일랜드의 한 소도시 뉴로스. 부유하진 않아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이 슬아해 5딸을 두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꾸려가는 석탄상인 빌 펄롱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뉴로스는 서서히 쇠락하는 중이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사람들 줄이 점점 길어지고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가정집은 너나 없이 냉골이라 외투를 입고 자는 사람도 있다. 펄롱은 이 스산한 풍경을 보며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모든 걸 잃는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펄롱은 빈곤하게 태어나 일찍이 고아가 되었으나 어느 친절한 어른의 후원 아래 경제적 도움을 받았고 그런 본인이 그저 운이 좋았음을 민감하게 자각하는 사람이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직업이 있고 딸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으며 따뜻한 침대에 누워 다음날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안온한 일상을 언제든 쉽게 잃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잊지 않고 살아간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아침, 펄롱은 수녀원으로 석탄 배달을 나가 창고에서 한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게 된다. 스스로에게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질문을 던지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지만 아내를 비롯한 그를 둘러싼 세계는 평온하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시할 것들은 무시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그를 침묵하게끔 한다. 수녀원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마을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던 펄롱은 위험이 예견된 용기를 내야 할지 아니면 딸들과 가정을 위해 자신도 침묵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갈림길 앞에서 불안과 동시에 어떤 전율을 느낀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선택 앞에 움츠러든 펄롱은 마을에 흐는 강을 오래도록 내려다본다. 강물은 자기가 갈 길을 안다는 것, 너무나 쉽게 자기 고집대로 흘러 드넓은 바다로 자유롭게 간다는 사실을 부러워하며 유럽에서 가장 완고하다고 여겨지는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배경이라는 점에서 이야기의 비극은 강화된다. 그러나 그 비극 속에서 쉽게 절망하지 않고 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두는 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한 줄기 희망을 찾는다. 진영철 평론가는 이 소설의 끝에서 우리가 이 세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했고, 키건 역시 이 작품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것은 사랑이다 라는 영국 시인 필립 라킨의 말에 응답하는 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펄롱의 사랑이 어디서 흘러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생각해보면 거대한 휴머니즘을 이 작은 책 한 권에 압축해 놓았다.